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성 프로그램 보급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들이 정부와 의료계,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며 의료인에게는 현장 복귀를, 정부에는 소통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송현 녹지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평위는 송현광장을 시민을 위해 열린 녹지광장으로 비워놓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3인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자 민족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전국 만해 100일장이 다음 달 1일 3.1절에 열립니다. 올해 전국 만해 100일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3.1절에 열려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단편적으로 개선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우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런 심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 또 뭐 가족이나 또는 부모 자식 지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그런 애정들이 지금 많이 희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고 시험 성적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현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성과 심성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사회봉사 등의 가중치를 매겨 인간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엄성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어떤 서로 간의 교유와 교감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이제 찾는 그러니까 남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리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보급되면 불안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안한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거가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고 자녀도 많이 낳으려고 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쟁적인 구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교감과 교류가 떨어진 것 같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생각에 공감을 나타내고 선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명상 선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음의 치유해가지고 좀 불안 같은 게 없어지게 해줘야 결국은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되신다는 말씀은 너무 저희가 정말 새겨 듣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지협과 KCRP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올해 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대표들이 정부와 의료계에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며 의료인에게는 현장 복귀를, 정부에는 소통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호소문을 통해 현재 의료 대란이 입원 환자와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 등 환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지협은 정부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으로 하루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종지협은 정부와 의료계에 조속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파국만은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송현 녹지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평위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평위는 지난해 11월 9일 이승만 기념관 부지 선정 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담 후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거센 우려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시민과 불교계를 우습게 여기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광장으로 끝까지 비워놓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건립 강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이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말사인 홍천 수타사는 신라 선덕왕 당시 원효대사가 우적산에 일월사를 창건한 이후 1569년 선조가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으며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수타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임진왜란으로 1592년 전소된 수타사는 1636년 공잠대사가 재건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타사 주불전인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볼을 본존으로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가 후불탱화로 조성돼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과 부연이 있는 겹처마 다폭의 팔작 지분 건물로 부재 간의 비례가 잘 잡혀 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로 평가됩니다. 쉽고 편안한 설명으로 현대인의 고민의 해답을 제시하고 삶의 방향을 제안해온 혜민 스님이 다음 달 4일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해외 구호와 봉사활동으로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혜민 스님이 BTN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를 통해 복잡한 현대인의 일상의 휴식을 건네고 지친 마음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재충전할 시간조차 없이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한 걸음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 BTN 불교TV가 삶의 여유와 지혜를 더하고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를 선보입니다. 쉬운 설명과 명쾌한 해답으로 현대인의 고민의 해답을 제시해온 혜민 스님이 다음 달 4일 첫 방송되는 BTN 불교TV를 통해 시청자들과 고민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 나섭니다. 카페에서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다양한 그런 마음의 힘듦 그런 것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보살피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하게 마음속 고민을 풀어놓고 84,000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답과 대안을 찾는 데 안내자가 될 혜민 스님은 상처받고 지친 현대인의 마음의 위로와 치유의 약을 건넬 예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BTN 프로그램은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부처님의 어떠한 그런 깊은 신심을 일으키고 더불어서 그 지혜를 깨우치가는 어떤 그러한 훌륭한 컨텐츠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셔서 우리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잠시 멈추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시청자 한 명 한 명의 고민을 마치 나의 고민처럼 나누고 해결하는 동안 삶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행복에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이 새롭게 선보이는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는 오는 4일 오후 1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와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와 템플스테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이 어제 보제로에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등 부산 지역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와 템플스테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부산 지역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 종사자들이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감정 소진을 예방,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6개 단체는 범어사 발전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 종사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보람을 찾아 취약계층의 진실한 자비행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33인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자 민족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전국 만해 백일장이 내일 3.1절에 열립니다. 올해 전국 만해 백일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3.1절에 열려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자주독립 정신을 문학으로 풀었던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만해 백일장이 다음 달 1일 스님의 모교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44번째 열리는 전국 만해 백일장은 코로나로 2020년 한 차례 취소되고 2021년부터 개최일이 변경되다 4년 만에 3.1절에 맞춰 다시 열리는 대회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근데 저희 만해 스님께서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마지막 최후의 1인으로서 그 뜻을 굴하지 않으셨는데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 1일에 대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그 정부 방책에 따라서 날짜가 이제 자꾸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한 4년 만에 올해는 3월 1일 서울 동국대 캠퍼스에서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기해 현장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편의를 더한 전국 만해 백일장은 올해 군장병이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등 지난해보다 200여 명이 증가한 1294명이 접수해 관심과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조, 산문 분야의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이 참가하는 전국 만해 백일장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대통령상이, 장원 12명에게는 상금 각 20만 원과 장관 및 도지사상이, 우수상 10명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과 협회장상이 수여되며 대상 및 장원 수상 시 대학 특례 입학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군정교구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는 군장병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틈새에서라도 저희 청년포교가 이루어진다면 부대 행사로는 밴드 피어리어스 던의 공연, 동국대 문예창작과 출신이자 2015년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한 박소란 시인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송석주 영화평론가를 패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해 백일장의 의의는 참가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만해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 행사로도 즐겁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고 같이 오는 가족들이나 동반자들도 방문객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조금씩 늘려갈까 준비 중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출가의 의미를 알리며 천년을 세우다, 열암국 마해부처님 바로 세우기 등 불교와 종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회는 전국 만해 백일장에 이어 상반기 열 예정인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 IBY 등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청년 포교와 한국 불교 중흥 발언을 전 세계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제주 법화불교대학 총동문회 제10대 김상욱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3일 한의관광호텔에서 열린 제주 법화불교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에는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과 동문회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제10대 김상욱 회장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제9대 강구원 회장은 새로 출발하는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계종과 태고종, 관음종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 반대에도 서울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각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이 의료 대란의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생명은 무엇보다 존귀합니다라고 천명한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 21일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자비심과 불교의 화쟁 사상으로 임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도 호소문을 통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가 볼모가 될 때는 집단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의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길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불교계 반대가 매우 심하다고 전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는데요. 오 시장은 송현공원 건립 추진에 실무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불교계와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불교계와 협의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밝혀 불교계 여론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건희 기증관 외 아무것도 짓지 않겠다던 오 시장은 서울 시민과 불교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가볍게 입장을 번복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원칙을 세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